광화문 광장 오늘 이야기는 광화문 광장 물줄기의 숨은 비밀입니다. 이 광장에 이렇게 분수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요. 또 저쪽에 물이 흐릅니다. 이 물줄기에도 다 그 의미와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. 자, 광화문 광장, 저 물줄기들의 비밀. 아, 차가워. 아이. 광화문 광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곳,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에 있는 이 분수, 명량분수라고 하는데요. 아주 큰 뜻을 담아놨다고 합니다. 이 분수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, 이 안쪽에 있는 분수가 지금 물줄기가 133개라고 합니다. 이제 아시겠죠?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구들을 섬멸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, 명량대첩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133개의 물줄기로 그 형상화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양쪽에 있는 요 바깥쪽 분수는 한산분수쯤이라고 붙여도 되겠네요. 한산대첩에서 왜구들을 섬멸했던 그 유명한 전술 전법이죠. 그 하객진을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정말 이 하객진 형상화한 분수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펼친 하객진이 쌍하객진으로 양쪽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구를 가둬놓고 선멸을 했는데, 그 쌍하객진의 모습을 이렇게 참 잘 형상화를 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이게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 명량분수, 그 심오한 의미겠죠. 아, 차가워. 근데 그럼 명량한산분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제 여기 분수 양쪽 옆으로 중요 기록물들이 있는데, 바로 이제 이쪽이 한산도 해전, 명량해전,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그 이순신 장군의 주요 그 전적이 기록되어 있고요. 바로 이제 맞은편으로 가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순신 장군님의 그 유명한 어록들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어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. 그렇죠.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.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,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. 그리고 또 뭐 영화 등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 잘 아실 텐데요.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.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신이 살아있는 한.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 분수를 만들면서 분수 전체에다가 이순신 장군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. 이 분수 전체 길이가 15.45m입니다. 15.45m라는 숫자는 이순신 장군님이 1545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전체 분수 길이를 15.45m로 만들어서 그 뜻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정말 재밌어 합니다. 광화문 광장에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,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. 정말 최애 장소일 텐데, 여기가 한글 분수입니다. 그러니까 바로 이 분수의 모양이 한글,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죠. 천지인, 그 모습을 여기서 형상화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물줄기가 솟구치면 그 물줄기마다 우리 한글 자모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 많이 와서 여기를 유심히 계속 보는데, 글쎄요, 이게 뭐죠? 이게 좀 위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다 봐야 보일까요? 저는 옆에서 보면 이게 한글 자모 중에 뭔지를 솔직히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무슨 글자? 미음인가? 미음? 그리고 이제 비읍된 건가 보다. 비읍, 그죠?
오! 네, 그 지난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터널 분수죠. 정말 여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한 번씩은 꼭 통과해야 되는 뭐 그런 곳이 됐습니다. 이 터널 분수. 이 터널 분수의 뜻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줄기가 총 77개입니다. 이 77개의 물줄기를 만들어서 상징하는 것, 이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한 2022년이 광복 77주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77개의 물줄기로 그 의미를 이곳에 형상화했다고 하죠. 물이 막 튀네요. 재밌네, 근데. 재밌어요, 재밌어요. 이거 참. 차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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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세종문화회관 앞쪽 샘물탁자라고 합니다. 이렇게 정사각형 물이 샘솟는 샘물 이 탁자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참나무 숲도 여기 비쳐 보이고 파란 하늘도 이렇게 이 안에 비쳐 보이는 시설. 아유, 따뜻한데. 물이 샘솟는 샘물탁자가 여기 있네요. 참. 근데 기분 좋습니다. 같이 가. 역시 우리 어린아이들 최애 장소 중에 하나, 여기가 바닥 우물입니다. 외교부 청사 앞인데, 조선시대에는 이 외교부 청사 여기에 가장 파워풀한 기구였던 사헌부가 있었다고 하죠. 사헌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감사원, 검찰청, 그리고 공수처,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정말 와, 이 파워 있는 기관 사헌부. 근데 여기가 바닥 우물인 이유는 여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사헌부가 있었던 사헌부 문터 앞에 우물 흔적이 나왔다고 하죠. 그래서 그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닥 우물이라고 합니다. 응? 그래, 안녕. 광화문 앞에 광화문 광장 시작하는 이 입구, 바로 역사의 물길, 시간의 물길입니다. 바로 지금 이곳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바로 이 시점까지 무려 630년의 그 시간이 흐른, 그 역사가 흐른 곳이거든요.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작점부터 1392년 태조 즉위, 조선 건국이죠. 그래서 1년 단위로 그 역사,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. (1760년에)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했고요. 1762년에 사도세자가 사망을 했습니다. 자, 이 시간의 물길을 한번 광화문 광장에서 쭉 걸어보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. 특히 수험생 여러분께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연표, 이 굵직굵직한 사건을 우리가 교과서나 참고서를 아무리 코를 박고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깜빡깜빡 하는 게 의외로 여기를 한번 걷고 쭉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. 기억의 단초라는 거는 어떤 게 모티브 계기가 돼서 나한테 떠오를지 모르니까, 글쎄요, 이 한국사 관련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시간의 물길 한번 쭉 걸어보시면 어떨까, 여기 강력하게 추천을 제가 합니다. 흐름을 따라서 막 내려가잖아요. 그럴수록 더 역사가 깊었다는 뜻 아닐까요? 뭔가 멋진 것 같아요. 광화문 광장 역사와 시간의 물길이 도도히 흘러오다가 이제 여기 터널 분수 앞에서 당연히
194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 광복 1945년부터 쭉 이제 또 시간의 물길이 흘러가는데요. 올해까지 광복 77주년, 그래서 77개의 물줄기 맞게 매해 해마다 1년 단위로 굵직굵직한 그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해 놨어요. 여기 한일 월드컵도 있고요.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. 광화문 광장에 이 물길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. 즐거우셨나요? 그렇다면 아시죠? 꼭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런데요, 광화문 광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또 남아 있는데요. 그 소중한 건 이 광장 이 위쪽에 없습니다. 바로 밑에, 땅 밑에, 이 지하에 있습니다. 여기가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최고의 보물창고입니다. 그럼 이 보물창고 지하 세계? 자, 이 지하 보물창고로 가는 그 입구는 바로 이 세종대왕 동상 뒤입니다. 자, 보물창고로 들어갑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, 오늘.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